엊그제 이제 최종적으로 트럭 드라이버가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제 편입됐다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또 자세한 이제 또 트럭 드라이버 이센셜 분야의 디테일한 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여러 직종들이 또 새로이 또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포함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는 좀 더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약간 붉은색 계열이고요. 여기 뉴멕시코는 약간 좀 회색빛에 가까운 그런 색깔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무사히 뉴멕시코 A 스테이션을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갤럽의 러브스에 왔습니다. 기름이 지금 거의 밑에까지 빨간 저기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정확하게 맞춰서 왔습니다. 트럭스탑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들어가기도 조금 어렵게 생기고 그랬는데 기름값이 싸니까 어차피 애리조나하고 지금 60센트 차이가 나요. 그러면 200갤런 넣으면 120불이 차이가 나죠. 한참 배고픈 배고픈 차에 이제 밥 주러 왔습니다. Make a U-turn, then turn right onto the I-40 East ramp. 여기는 뉴멕시코 인터스테이트 40번 상인데요. 알버커키 한 70마일 정도 남겨놓고 있고요. 이 지역도 화산 폭발 때문에 그 화산의 그 용암들이 식어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아이다호의 그쪽하고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아침에 이제 덴버 쪽에서는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 아주 뭐 구름 한 점 없는 전형적인 이제 서부의 날씨입니다. 기온도 지금 현재 기온이 9도예요. 인터스테이트 40번에서 좀 독특한 지형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스카추안에서 이제 오픈으로 해서
트럭 드라이버로 이제 SIMP 신청해가지고 지금 영주권 신청했던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아주 본인이 지금 이제 경력이 1년 다 돼가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처음에 이제 사스카추안에서 그 추위 때문에 고생은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고생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역경을 이겨낸 이제 경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은 뭐 그 이전에도 뭐 옮길 수는 있는데 이제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사스카추안을 이제 떠나고 싶다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스카추안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트럭 드라이버들이 뭐 다른 직종보다도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직종들은 뭐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이제 그런 직업들은 그 사스카추안의 그 열악한 이제 그 겨울의 그 추위들을 다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은 뭐 사스카추안에 산다 해도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달에 뭐 많이 써야 뭐 5, 6일 있게 되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직업보다는 좀 낫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스카추안에 이제 영주권이 조금 이제 빨리 진행된다는, 이제 6개월만 일하면은 이제 바로 SIP로 해서 이제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빠르다 해도 2년은 걸려요. 그러면은 다른 직종으로 이제 와서 그 영주권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생활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못하고, 그냥 오히려 이제 자기 뭐 돈을 더 써야 되는,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로는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해가지고 일반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벌어가지고는 간신히 뭐 먹고 사는 거에 그 정도만 해도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트럭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경력 1년차 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지금 그 일을 잘 하고 있고, 뭐 소득이 높을 때는 10,000불까지도 수입을 올렸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못한다 해도 계속 돈을 지금은 이제 저축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면서 지금 본인은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어느 직업보다도 지금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 트럭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에는 경력이 1년 이상, 이제 2년 가까이 되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직장을 얼마든지 골라갈 수도 있고, 오너 오퍼레이터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근데 다른 루트로 온 사람들은 이제 그 2년 후에 이제 영주권을 받고, 만약에 2년 후에 받는다면은 받고 다시 이제 트럭을 준비하고 하는데도 또 그때부터 또 시작해야 됩니다. 면허 따고, 이제 초보기 때문에 그걸 써주는 회사를 찾으려면 아무래도 뭐 그렇게 썩 그렇게 그 조건이 좋은 회사를 찾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되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골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 비교해봐도 20만 불 이상 차이는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트럭커로 바로 시작한 사람하고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럭커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유무형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제가 단순하게 봐도 20만 불 정도는 차이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자 이제 이민을 하는 캐나다에 이민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자기 사정에 맞게 이제 본인들이 그게 최선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모든 과정들을 감수를 하고 영주권을 따서 또 직업을 잡고 이렇게 해도 막상 또 영주권을 딴다 해도 직업이 안정적이거나 수입이 좀 고정적이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영주권의 의미는 또 별로 그거 없습니다. 영주권을 따서 내가 직업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한국에서 경력이 많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다 여기 캐나다에서 다 맥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직종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도 이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해 가지고 영주권을 땄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직업 때문에 이게 갑자기 멘붕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뭐 트러커는 어떠냐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뭐 적성에 맞아야지 되는 거고 뭐 어떤 시기든 이제 본인이 그 또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이제 경력을 쌓았던 또 그 분야로 또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이민을 와가지고 정착을 잘 하느냐 이것은 뭐 나름대로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훨씬 한국보다 못한 상황에서 비싼 그런 렌트비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또 2잡, 3잡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에서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해서 또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이민의 성공은 직업입니다. 직업이 수입이 안정되고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면은 훨씬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보다 어렵죠. 여기는 신분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뭐 자기 그 직업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대로 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직업을 또 찾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뭐가 뭐 한국 사람들이 했던 그런 많이 했던 이제 이런 직업들도 코비드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역이민 가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업에 대한 어떠한 그 기준이 명확하게 갈리는 게 이제 코비드 상황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때 그 실업자가 돼가지고 그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고 생활했던 사람 아니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코비드 때도 꾸준히 일했던 직종 이것을 이제 코비드 때는 이센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종들은 남들이 그 놀면서 받았던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직종에 따라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사, 간호사, 경찰, 소방관, 그리고 운송업, 이제 이런 그 택배하는 어차피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럭 드라이버들, 이런 분들이
꾸준히 이제 이런 직종들은 그런 그 정부에서 주는 그런 거 안 받으면서 이제 꾸준히 일했던 직종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게 이런 직종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직이고, 나머지는 뭐 수천억 달러가 손해가 봐도 수천억의 손해를 봐도 다 그냥 문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호텔업이든 뭐 비행기든 그냥 다 문 닫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래도 이제 뭐 정부에서 그 돈을 풀어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뭐 끄덕없이 또 이제 그냥 유지를 하고 살아있고, 이러는 거 보면 좀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원래는 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몇 년 동안은 만약에 항공업체에서 아니 사람이 없었는데, 캐나다 뭐 에어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2만 명을 해고를 하니 뭐 좀 그랬거든요. 이제 그 관광객이 다른 나라로 실어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관광객이 없었고, 들어올 수도 없었고 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회사들은 안 망하고 다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게 참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때 같으면, 다른 상황 같으면 하나의 일개 기업이 부도가 난다, 이제 이렇게 마에 운행을 못 한다 그러면은 바로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나고, 그 여파가 또 산업 전체로 또 퍼지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이상 없이 돌아갔습니다. 전혀 이상 없이. 수많은 관광업체들, 비행 그 항공사, 그 다음에 호텔, 뭐 라스베가스의 규모 큰 그런 카지노, 뭐 코비드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기업이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그게 충분하게 어떤 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도 이제 이센셜이 돼가지고는 꾸준히 이제 뭐 하루도 안 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쉬어야 될 시간, 이제 그거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LA 트럭 드라이버가 부족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럭 드라이버들 임금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처우도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캐나다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코비드 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럭 드라이버 캐나다가 이제 이민을 할 때도 이제 그 전에 이제 트럭 드라이버가 그 이센셜 그 익스프레스 엔츄리 연방 다이렉트에 거기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11월 달에. 그제 17일인가? 네, 그때 발표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연초에 이제 넣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확정돼 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점수가 되는 사람들은 익스프레스 엔츄리가 해당이 되신 분들은 그만큼 빠르게 또 이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점수가 이제 캐나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제 그 자세한 또 이센셜의 또 다른 그 조항들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또 뭔가가 조만간에 또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제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경력들이 다 이제 1년이 넘는 사람들이 제법 생겼어요. 어떤 시기든 이제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은 이제 경력들이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자기가 이제 트럭으로 이렇게 직업을 정해서 했던 게 잘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다른 직종에서는 돈을 쓰면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고 일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돈을 계속 벌면서 또 모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다른 직종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주 이제 무사히 영주권만 이제 시간만 이제 채워가지고 영주권만 받으면은 이제 그 사스카추안의 그 주의를 이제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친구도 처음에 밴쿠버로 갔다가 밴쿠버에서 보다도 사스카추안 쪽에서 더 빨리 이제 영주권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밴쿠버에서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사스카추안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오픈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LMI가 있는 사람들은 LMIA가 있는 사업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오픈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유학을 해서 이제 오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고용해주는 회사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들이 뭐 LMI를 안 해더라도 거기서 트럭 드라이버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경력이 6개월만 일하면은 이제 그 고용주 추천으로 해가지고 SIMP를 해서 이제 그 사스카추안 이미그레이션 노미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제 그런 거라서 아주 잘 한 것 같더라고요. 방법은 그래요. 이제 오픈은 그만큼 기회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또 단축해서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사스카추안에서 뭐 아니면 뭐 누브런지윅이나 뭐 매니토바나 이런 데서 이제 빠르게 그런 과정들을 이제 알고는 이제 접근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영주권을 먼저 영주권을 빨리 받는 쪽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하면서 트럭 드라이버 때문에 지역이 어디 살든 간에 이런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튼 뭐 이제 그래도 본인이 원한 대로 이제 잘 돼가지고 만족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와, 이거 해가 진짜 빨리 떨어지네. 5시 지금 5시인데요. 현지 시간 지금 5시입니다. 5시인데 벌써 해가 넘어가 가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또 이제 어두운 시간에 지금부터 3시간 정도를 더 해야 되니까 8시, 9시, 8시 한 반까지는 해야 되니까 앞으로 한 2시간 이상은 좀 깜깜한 데서 이제 야간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